백만장자는 작은 거지가 그에게 그림을 제안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만든 그림입니다. 제발 사주세요. 제 형제들을 먹일 돈이 필요해요. 그림의 서명을 보고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과를 보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뉴욕의 거리에서 김준호는 자신의 고급 벤틀리에서 내렸다.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투자자로서 그의 하루는 늘 바빴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길가에서 만난 작은 소녀였다. 아저씨, 이 그림 사주세요. 맨발로 서 있는 5살 정도의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밝고 선명한 해바라기 그림이 들려 있었다. 준호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소녀의 큰 눈에 담긴 슬픔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린 거예요. 동생들이 배고파해서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림 아래쪽에 적힌 서명 박지연. 15년 전 그가 야망을 위해 떠나보낸 여자의 이름이었다. 내 이름이 뭐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예요. 김미나요.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미나, 그의 성을 가진 아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현금을 꺼냈다. 이걸로 충분하니? 그는 $1,000를 건넸다. 미나의 눈이 커졌다. 너무 많아요, 아저씨. 그림은 $50예요. 괜찮아. 네가 가져. 그런데 집이 어디니? 내가 데려다 줄게. 미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걸었다. 준호는 미나의 작은 발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 미나는 4층에 살았다. 문이 열리자 준호의 가슴이 아팠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아이가 살고 있었다. 갓난아기는 열이 나는지 울고 있었고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구석에 숨어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동생들이에요. 우리 이제 혼자예요. 미나의 말에 준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연이 떠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미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동생들을 돌보는 작은 어머니였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다. 아기 분유도 바닥이었다. 준호는 즉시 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이 주소로 식료품과 아기용품, 담요, 옷, 모든 필수품을 보내줘. 그리고 소아과 의사도 불러줘.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바라기 그림을 바라보며 지연과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미술대학 시절, 지연의 밝은 미소, 그리고 그가 뉴욕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의 그녀의 슬픈 눈빛까지. 내가 뭘 한 거지?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었다. 특히 미나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법률팀을 소집했다.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준호는 매일 아이들을 찾아갔다. 그는 점점 미나의 얼굴에서 지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심지어 그림을 그릴 때의 진지한 표정까지 똑같았다. 아저씨, 오늘은 왜 오셨어요? 미나가 물었다. 그녀는 이제 준호를 경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준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는 장난감과 그림 도구들을 가져왔다. 미나의 동생 수아는 이제 그를 보면 반갑게 달려왔고 막내 지우도 준호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곤 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준호의 예감은 맞았다. 미나는 그의 친딸이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나야, 나랑 같이 살래?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수아와 지우도 함께야.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저씨, 우리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질문에 준호의 마음이 무너졌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다음 날 새아이는 준호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62층에 위치한 호화로운 집은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미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가졌고 수아는 장난감으로 가득 찬 놀이방에 감탄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첫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그녀는 준호에게 속삭였다. 준호는 그날 밤 미나의 방에서 함께 잤다. 그는 지연이 미나에게 들려주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상상하며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엄마는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미나가 말했다. 그리고 항상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셨죠. 엄마는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밝게 자라길 바라셨대요. 준호는 목이 메었다. 그는 지연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처음으로 새 아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서툴렀지만 미나가 도와주었다. 아저씨, 팬케이크가 좀 탔어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맛있어. 수아가 외쳤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구나.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랑,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특별한 유대감. 그날 오후 준호는 회사에 중요한 결정을 알렸다. 앞으로는 재택근무를 늘리고 야근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 아이들이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준호의 넓은 거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다. 벽에 걸린 지연의 해바라기 그림을 바라보며 미나도 해바라기를 그렸다.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준호의 집에서의 생활이 2주째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지연의 동생 박서연이 보낸 편지였다. 서연은 지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고 했다. 아빠, 편지가 왔어요. 미나가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를 건넸다. 이제 미나는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가 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편지를 읽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은 다음 주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호는 불안했다. 겨우 안정을 찾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무슨 일 있어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준호는 미소 지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미나는 이미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상황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지연의 해바라기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림 속 해바라기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다. 문득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대학 시절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젊고 순수하고 꿈으로 가득했다. 엄마는 항상 해바라기를 그리셨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미나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서 있었다. 잠이 안 와서요. 미나가 준호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린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빛을 찾아간대요. 준호는 미나를 품에 안았다. 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아빠 얘기도 해주셨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어려워도 항상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연은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았던 것일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했던 것일까? 다음 날 준호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미나는 그의 친딸이었지만 수아와 지우는 입양 절차가 필요했다. 새 아이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표정이었다. 주말이 되자 준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날이었다. 수아는 그네를 타며 웃었고 지우는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미나는 스케치북을 펼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미나의 그림 실력이 지연을 닮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같은 섬세함,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미나가 그림을 보여주었다. 5명이 그려져 있었다. 준호, 미나, 수아, 지우, 그리고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지연의 모습까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미나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예정보다 일찍 뉴욕에 도착했다고 했다면서 내일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지연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서라도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펜트하우스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아이들은 이모가 온다는 소식에 긴장한 듯했다. 특히 미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수아는 계속해서 준호의 다리에 매달렸다. 걱정하지 마. 준호가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이모는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먼 곳에서 오신 거야. 정확히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연을 닮았지만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서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나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미나는 준호의 뒤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모.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미나가 더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의 정적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수아야, 지우야. 서연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인사했다. 수아는 준호의 다리 뒤에 꼭 숨어 있었고 지우는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서연을 거실로 안내했다. 벽에 걸린 해바라기 그림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그린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다. 미나가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림을 바라보았다. 저는 못된 동생이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언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아니, 그건 핑계죠. 준호는 말없이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도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연이 준호를 똑바로 보았다. 저는 수아와 지우의 친이모예요. 법적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서로가 전부입니다. 그들을 떼어놓는 건 제가 데려가면 잘 키울 수 있어요. 서연이 말을 끊었다. 저는 보스턴에서 안정된 직장이 있고 좋은 학군에 살고 있어요. 그때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미나가 복대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준호가 달려가 미나를 안았다. 가기 싫어요. 우리 떨어지기 싫어요. 미나가 흐느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미나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모가 잘못했어. 너무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아서 미안해. 미나는 여전히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수아도 어느새 와서 미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미나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항상 함께 있어야 한대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줘야 한대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연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 들은 것 같았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준호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믿었다.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을.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찾아가듯이. 서연의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근처 호텔에 머물며 매일 아이들을 보러 왔다. 처음에 긴장감은 조금씩 누그러졌지만 불안한 기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오늘은 공원에 가면 어떨까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제안했다. 준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동의했다. 공원에서 수아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마음을 열었다. 이모와 함께 그네를 타며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미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모가 가져온 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 떠올라요. 서연이 미나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준호는 벤치에 앉아 지우를 안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이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준호 씨. 서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언니의 일기를 찾았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쓰고 계셨더라고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읽어보셨으면 해요. 서연이 일기장을 건넸다. 특히 마지막 부분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지연의 깔끔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해.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해바라기처럼. 미나, 네가 언제나 동생들을 지켜줘서 고마워. 수아야, 내 웃음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그리고 우리 막내 지우 건강하게 자라주어 고마워. 준호에게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달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언젠가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는 부디 그들을 지켜주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살아주세요. 서연에게 미안해 동생아. 너를 많이 걱정시켰지. 하지만 난 행복했어. 내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부탁해. 아이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해줘. 그들은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했던 게. 그때 미나가 달려왔다. 아빠, 이모 왜 울어요? 서연은 미나를 끌어안았다. 이모가 미안해. 이제는 절대로 너희를 떼어놓지 않을게. 그날 저녁 준호의 집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다. 서연도 함께했다. 처음으로 모두가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다 같이 살면 안 돼요.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이모도 여기 살면 좋겠어요. 모두가 잠시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나가 말했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함께 있는 거.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발견한 것처럼. 서연은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뉴욕으로 이직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 곁에서, 그리고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준호가 물었다. 네, 이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요. 준호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게스트룸이 서연의 방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이모가 함께 살게 된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특히 수아는 매일 아침 서연의 방으로 달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 이모, 오늘은 무슨 그림 그릴까요? 미나가 스케치북을 들고 서연의 방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이제 미나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지연이 했던 것처럼. 오늘은 무지개를 그려볼까? 서연이 제안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지.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고. 준호는 거실에서 지우를 안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때는 성공과 돈만을 쫓았던 그가 이제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수아가 유치원에서 만든 그림을 들고 왔다. 가족 그림이었다. 준호, 미나, 수아, 지우, 서연, 그리고 하늘에서 미소 짓는 지연까지 모두가 손을 잡고 있었다. 정말 예쁘구나. 준호가 수아를 안아 올렸다. 우리 수아가 그림도 잘 그리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였다. 서연이 지연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학 시절 지연이 얼마나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는지.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미나가 감탄했다. 그래, 내 엄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너희도 엄마처럼 특별해. 준호는 문득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연의 마지막 일기장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펼쳤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걸.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결국 빛을 향해 함께 걸어갈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세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빠,
미나가 서재 문을 살짝 열었다. 우리 다 같이 영화 볼 거예요. 아빠도 오세요. 준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래, 지금 갈게. 거실에는 이미 모두가 모여 있었다. 서연은 팝콘을 만들고 있었고 수아는 담요를 펼치고 있었다. 지우는 장난감을 껴안은 채 소파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연이 원했던 모습이구나. 준호는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가는 가족. 입양 법원 심리가 있는 날이 밝았다. 준호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한 모습이었다. 오늘은 수아와 지우의 입양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었다. 넥타이가 비뚤어졌어요. 미나가 준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는 이제 훨씬 더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서연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완전히 뉴욕으로 이사할 준비를 마쳤다. 다들 준비됐나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아가 물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야. 준호가 백미러로 수아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오늘은 그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날이지.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사가 입장하고 심리가 시작되었다. 준호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귀하, 이 세 아이들은 이미 하나의 가족입니다. 김준호 씨는 미나의 친부이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아와 지우에게도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가 증언했다. 아이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특히 정서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준호 씨의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들은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연도 증언대에 섰다. 저는 아이들의 이모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모로서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민에게도 물었다. 네 생각은 어떠니? 미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희는 행복해요. 아빠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모도 함께 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는 미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지우가 울기 시작했다. 서연이 재빨리 안아들었지만 의외로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장 진실된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본 법원은 김준호 씨의 수아, 지우에 대한 입양을 승인합니다.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이 이 가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서연도 함께 포옹에 참여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았다. 법원을 나서는 길, 밝은 햇살이 그들을 방였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지연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서연이 제안했다. 야호! 수아가 소리쳤다. 미나도 환하게 웃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들은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아빠, 미나가 불렀다.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그럼. 준호가 대답했다. 영원히 항상 함께야. 서연은 조용히 지연의 일기장을 꺼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읽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귀 기울여 들었다. 엄마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진정한 해바라기 가족이 되었다.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가족으로. 입양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준호의 펜트하우스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서연이 완전히 이사를 마치고 아이들의 방도 새롭게 꾸몄다. 미나의 방에는 이젤과 그림 도구가, 수아의 방에는 작은 책장이, 지우의 방에는 아기자기한 모빌이 걸렸다. 이모, 이게 뭐예요? 미나가 서연이 들고 온 커다란 상자를 가리켰다. 이건 특별한 선물이야. 서연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지연의 오래된 그림들이 가득했다. 너희 엄마가 대학생 때부터 그린 그림들이야. 아이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림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풍경화, 인물화, 그리고 수많은 해바라기 그림들. 준호도 그중 몇 점을 기억했다. 자신이 지연의 모델이 되어준 적도 있었다. 와,
엄마가 아빠 그림도 그리셨네요. 미나가 젊은 시절의 준호를 그린 초상화를 발견했다. 준호는 그림을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잃었다. 지연의 섬세한 붓터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림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서연이 제안했다. 지연 언니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지연이가 늘 꿈꾸던 거였죠. 며칠 후 준호는 회사 건물의 로비 갤러리를 전시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연이 전시 기획을 맡았고 미나도 자신의 그림 몇 점을 전시하기로 했다. 엄마랑 제 그림이 같이 전시되는 거예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서연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녀의 특별한 전시회가 될 거야. 전시회 준비는 가족 모두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수아는 그림 제목 카드를 만드는 것을 도왔고 지우는 그저 웃음으로 모두를 즐겁게 했다. 어느 저녁 준호는 홀로 전시 준비 중인 갤러리를 찾았다. 벽에 걸린 지연의 그림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바라기 연작이었다. 첫 번째 그림은 젊은 시절의 해바라기 한창 피어나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은 폭풍 속의 해바라기, 흔들리지만 꿋꿋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그림, 미나가 가져왔던 그 해바라기 그림. 이제 준호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아빠?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새 그림을 들고 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미나가 그림을 보여주었다. 5송이의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었다. 큰 해바라기 둘과 작은 해바라기 셋. 그리고 하늘에서 비치는 따뜻한 햇살. 준호는 미나를 안았다. 정말 아름다워. 네 엄마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알아요. 미나가 웃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요. 해바라기처럼요. 준호는 미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해바라기처럼 항상 빛을 향해 성장하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이야기. 전시회 개막일이 밝았다. 준호의 회사 로비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다. 지연의 그림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미나의 작품들도 자리 잡았다. 긴장되나요? 서연이 새 원피스를 입고 있는 미나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수아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활기차게 뛰어다녔고 지우는 준호의 품에 안겨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개막 인사를 시작했다. 이 전시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가였던 한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어받은 딸의 이야기입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그림들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미술평론가들과 컬렉터들도 여럿 보였다. 그들은 지연의 작품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이 작품들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한 평론가가 말했다. 특히 해바라기 연작은 작가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합니다. 미나의 그림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감성과 기술을 가졌다니 놀랍습니다. 다른 평론가가 감탄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혹시 지연이의 부모님이신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노부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몰랐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다는 걸.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 노부부를 안았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미나, 수아, 지우도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쓰다듬었다. 이렇게 예쁜 손주들이 있었다니. 전시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다. 지연의 부모님은 손주들과 함께 천천히 전시장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각 그림에 담긴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이 그림은 제가 3살 때 그리신 거래요. 미나가 한 그림을 가리켰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잡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는 지우를 안고 계속 키스를 해주었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녔다. 준호는 잠시 혼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앞에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지연의 부모님을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것 역시 지연이 계획한 것만 같았다.
전시회 막바지에 이르러 미나가 준호를 불렀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이건 오늘 그린 거예요. 미나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곳에는 전시회장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이모, 수아, 지우, 그리고 미나 자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준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예술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준호는 미나를 끌어안았다. 전시장 벽에 걸린 해바라기 그림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지연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전시회가 끝난 후 준호의 가족은 더욱 특별한 변화를 맞이했다. 지연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뉴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이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서연이 부모님에게 제안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새로운 가족의 터전이 마련되면서 아이들의 생활도 더욱 풍성해졌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한식을 만들어 주었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 할아버지, 이건 뭐라고 읽어요? 수아가 한글 공책을 들고 물었다. 해바라기. 할아버지가 천천히 읽어주었다. 너희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꽃이란다. 미나의 그림 실력은 날로 발전했다. 전시회 이후 그녀는 어린이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작품에서 특별한 감성을 발견했다고 했다. 미나야, 내 재능은 특별해. 서연이 조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의 예술혼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준호는 회사 일정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했다. 그는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를 아테우테이로 정했다. 온 가족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미술관을 방문하고 때로는 공원에서 스케치를 하는 시간이었다. 아빠, 저도 나중에 화가가 될래요. 어느 날 수아가 선언했다. 그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준호가 물었다. 해바라기. 하지만 엄마랑 언니처럼 노란색만 안 할 거예요. 분홍색 해바라기도 그릴 거예요. 모두가 수아의 발랄한 상상력에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의 첫 걸음을 본 순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연이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어느 주말 가족들은 센트럴파크로 소풍을 갔다. 미나는 새 스케치북을, 수아는 작은 카메라를, 지우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갔다. 공원의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자 할머니가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 유부초밥, 그리고 미나가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우리 이제 진짜 좋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나가 문득 말했다. 그래,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지. 서연이 대답했다. 해바라기처럼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어주는 가족.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지연의 미소 같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우리 영원히 행복할 수 있죠? 그럼.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 집 거실 벽에 걸린 해바라기 그림들이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였다. 사랑으로 시작되어 희망으로 이어지고 행복으로 완성된 이야기. 미나는 이제 매일 밤 일기를 쓴다. 오늘도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이세 사랑하는 엄마. 오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살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봄이 찾아왔다. 준호의 펜트하우스 베란다에는 미나와 할머니가 함께 심은 해바라기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작은 새싹들이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봐요. 새싹이 나왔어요. 미나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새싹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예쁘구나. 네 엄마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해바라기를 키웠단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할머니의 김치찌개, 서연의 파스타, 그리고 준호가 처음으로 도전한 스테이크까지. 식탁은 풍성했고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빠의 스테이크가 조금 탔어요.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에이, 첫 도전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서연이 준호를 감싸주었다. 식사 후 미나는 새로 그린 그림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베란다에 해바라기 새싹들을 그린 수채화였다. 작은 새싹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실제처럼 표현되어 있었다. 미나야, 내 그림이 점점 더 생생해지는구나. 할아버지가 감탄했다. 이제 곧 봄 미술 전시회잖아. 서연이 말했다. 미나의 새싹 그림을 출품하면 어떨까 보나.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 그림을 또 전시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준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렴. 지우는 이제 걸음마가 더욱 안정되어졌다. 그는 베란다를 뛰어다니며 해바라기 화분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할머니는 그런 지우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지우가 벌써 이렇게 컸네. 할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문득 서재로 향했다. 책장 한켠에는 지연의 일기장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내 펼쳤다. 오늘 미나가 처음으로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아직 서툴지만 그 동그란 눈으로 해바라기를 뚫어지게 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제가 못 보더라도 미나는 분명 아름다운 예술가가 될 거예요.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연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빠? 미나의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 다음 주에 벚꽃 보러 갈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준호가 미소 지었다. 다음 주 주말 가족들은 센트럴파크로 벚꽃 구경을 나섰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벚꽃 잎이들이 하늘을 날았다. 마치 분홍색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수아가 즐거워했다. 미나는 스케치북을 펼쳐 벚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했다. 이모, 미나가 문득 서연을 불렀다. 우리 엄마는 벚꽃도 그리셨나요? 그럼. 서연이 대답했다. 언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림으로 담았어. 하지만 가장 많이 그린 건 역시 해바라기였지. 왜 해바라기를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해바라기가 가진 의미 때문이었을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모습이 언니의 삶과 닮았거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토록 해바라기를 사랑했던 이유를, 그리고 그들 가족이 해바라기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봄 미술 전시회가 다가오면서 미나는 매일 그림 연습에 몰두했다. 서연은 미나의 미술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할머니는 항상 옆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었다. 이모,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요? 미나가 물감을 섞으며 물었다.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서연이 격려했다. 색감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어. 준호는 퇴근 후마다 미나의 작업실이 된 베란다에 들러 딸의 진전을 지켜보았다. 그는 미나가 지연을 닮아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날 수아가 미나의 그림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언니,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미나는 기쁜 마음으로 동생에게 작은 캔버스와 물감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두 자매는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 화가가 2명이나 있네.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언니들의 그림을 구경했다. 때론 작은 손으로 물감을 만지려 해서 서연이 재빨리 말려야 했다. 지우야, 너도 나중에 그림 그릴 수 있을 거야. 서연이 조카를 안아 올렸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미나의 첫 전시회에서 그녀의 그림을 본 미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미나의 재능이 특별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학교 장학생으로 미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미술 학교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미나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할머니는 미나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었고 서연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우리 미나가 이제 진짜 미술학교에 다니게 되는구나.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서연이 중얼거렸다.
엄마는 알고 계실 거예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림 그릴 때마다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거든요. 준호는 미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연은 결코 그들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사랑과 예술로는 미나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준호는 미나의 방에 들렀다. 미나는 새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준호가 물었다. 비밀이에요. 미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전시회 날 보여드릴게요. 준호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미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의 지연과 겹쳐 보였다. 아빠, 미나가 불렀다 섹스, 응? 행복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준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기쁨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미나의 미술학교 첫 등교일이 밝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 교복을 입었다. 준호는 특별히 회사에 늦게 가기로 했다. 딸의 첫 등교를 함께하고 싶었다. 긴장되니? 준호가 차 안에서 물었다. 이네. 하지만 설레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미나야, 환영해. 네가 우리 학교의 새로운 별이 되어줄 거라 믿어. 미나는 아빠에게 마지막 포옹을 하고 학교로 들어갔다. 준호는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날 저녁 미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첫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소미라고 하는데 그 애도 해바라기를 좋아해요.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서연이 기뻐했다. 수아도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나도 나중에 미술 학교 갈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나의 실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고 곧 전교생 작품 전시회에 그녀의 작품이 특별히 선정되었다.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저 비밀이에요. 참, 미나가 웃었다. 하지만 분명 모두가 놀랄 거예요. 미나는 매일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서연이, 때로는 할머니가 그녀의 작업실이 된 방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미나는 누구에게도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미나가 말했다. 전시회 날 모두가 처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소미가 미나의 집에 놀러왔다. 두 친구는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미나야, 내 그림에는 특별한 게 있어. 소미가 말했다. 마치 빛이 있는 것 같아. 미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건 아마도 엄마가 주신 선물인 것 같아. 소미는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내 엄마는 하늘에서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미나는 일기를 썼다. 사랑하는 엄마, 오늘도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는 제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거든요. 엄마의 사랑이 물감이 되고 엄마의 미소가 빛이 되어요. 전시회 준비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어린이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나의 작품이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준호가 기뻐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미나가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서연은 조카를 꼭 안아주었다. 넌 할 수 있어. 네 안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까. 준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지연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우리 미나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예술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연의 예언은 또 한 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지연도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고마워, 지연아. 준호가 속삭였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도록 지켜봐줘서. 전교생 작품 전시회 날이 되었다. 미술학교의 넓은 전시장은 학생들의 작품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중앙에 걸린 미나의 대형 캔버스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림은 놀라웠다. 거대한 해바라기 밭이었지만 일반적인 해바라기 그림과는 달랐다. 각각의 해바라기는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자세히 보면 그 꽃들은 모두 가족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건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중앙의 가장 큰 해바라기는 지연의 모습이었다. 그 주위를 작은 해바라기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준호, 서연, 할아버지, 할머니, 수아, 지우 모두가 해바라기가 되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미나가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잖아요. 마치 해바라기처럼요. 교장 선생님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30년 교직 생활 중 이런 작품은 처음이에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영혼이 담긴 이야기예요. 뉴욕 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도 그 자리에 있었다. 미나, 너의 작품을 우리 특별전의 중심 작품으로 전시하고 싶어. 동의하겠니?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네, 좋아요. 미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렴. 제 작품 옆에 엄마의 해바라기 그림도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엄마의 그림에서 시작됐거든요. 큐레이터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할머니는 미나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준비했고 서연은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었다. 우리 미나가 이제 진짜 예술가가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는 언니를 꼭 안았다. 언니, 나도 나중에 언니처럼 멋진 그림 그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미나가 대답했다. 우리는 해바라기 가족이잖아. 모두가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어. 지우는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누나, 예뻐. 그가 미나의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연이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다. 여보, 준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리 딸이 당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해바라기처럼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미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새로운 그림을 구상했다. 이번에는 뉴욕 현대미술관 특별전을 위한 작품이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바라기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미나가 스케치북에 적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자라나고 서로의 빛이 되어주며 함께 하늘을 향해 자라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뉴욕 현대미술관 특별전을 앞두고 미나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작업실로 향했고 주말에도 그림 작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니?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해요. 미나가 대답했다. 제가 본 꿈을 그리고 있어요. 미나의 새 작품은 놀라웠다. 밤하늘 아래 피어있는 해바라기들이었는데 꽃잎은 별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로 지연의 모습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엄마가 꿈에 나오셨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해바라기 정원에서 저희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서연은 말없이 미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특별전 준비 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파리의 유명한 미술관 관장이었다. 그는 미나의 첫 전시회 소식을 듣고 일부러 뉴욕을 방문했다고 했다. 미나의 작품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관장이 말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영혼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는 민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다음 해 파리에서 열리는 젊은 예술가들의 축제에 미나를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말인가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네, 미나의 재능은 세계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그녀의 해바라기 시리즈는 반고흐의 영혼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파리에 가면 반고흐의 해바라기도 볼 수 있나요? 파리때 물론이죠. 관장이 미소 지었다. 내가 특별히 안내해 주겠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미나의 파리 초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미나야, 네가 결정해. 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네 선택을 존중할 거야. 미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마치 파리의 하늘을 연상시키는 것 같았다. 가고 싶어요. 미나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혼자는 싫어요.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 서연이 웃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 파리의 봄을 함께 맞이하는 거야. 수아는 벌써부터 신이 났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도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특별히 에펠탑 꼭대기에서 저녁도 사줄게. 지우는 비록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의 기쁜 기운을 느끼고 함께 웃었다. 밤이 되자 미나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파리의 하늘 아래 피어있는 해바라기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연의 해바라기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엄마. 미나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저 이제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파리에서도 엄마의 사랑을 그림에 담을게요. 준호는 조용히 미나의 작업실 문 앞에 서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는 미나의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지연과 똑같아 보였다. 여보, 준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리 딸이 이제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펼치려고 해요. 지켜봐 주세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지연이 화답하는 것처럼. 뉴욕 현대미술관 특별전 개막일이 밝았다. 미술관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미나의 작품이 전시된 중앙홀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다. 저기 봐요. 수아가 외쳤다. 언니, 그림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미나의 새 작품 별이 된 해바라기는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해바라기가 되어 지상의 가족들을 비추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 작품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한 미술 평론가가 말했다. 어린 작가의 작품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특별전에는 지연의 마지막 해바라기 그림도 함께 전시되었다. 모녀의 작품이 나란히 걸린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다. 마치 시간을 넘어선 대화 같아요. 다른 관람객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파리 미술관 관장은 특별전을 보고 더욱 확신에 찼다. 내년 파리 전시회는 해바라기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열면 어떨까요? 반고흐부터 지연 씨, 그리고 미나까지 해바라기를 통해 이어지는 예술의 혼을 보여주는 거죠. 미나는 그 제안에 눈을 반짝였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해바라기 시리즈를 준비할게요. 준호는 딸의 열정 어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문득 지연이 대학 시절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나는 언젠가 내 그림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제 그 꿈은 미나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특별전이 끝난 후 가족들은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나왔다. 늦가을의 공원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내년 봄에는 파리에서 이런 산책을 하게 되겠네요. 서연이 말했다. 파리에 가면 제가 특별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미나가 말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수아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봐요. 해바라기 같은 구름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을에 물든 구름이 정말 해바라기 모양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보내신 거예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지우가 미나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는 누나라는 말을 또렷하게 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미나는 특별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저 이제 정말 화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엄마의 꿈이 저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내년 봄에는 파리에 가요. 엄마가 늘 꿈꾸던 곳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해요. 아빠도 이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수아와 지우도. 우리는 여전히 해바라기처럼 서로를 비추며 살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저의 그림이 되고 엄마의 꿈이 저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엄마처럼 따뜻한 그림을 그릴게요. 사랑하는 딸 미나 올림.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지연이 미나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는 것처럼. 봄이 오자 가족들은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민에게는 첫 해외여행이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커다란 해바라기 밭처럼 보였다. 저기 봐요. 수아가 창가 자리에서 외쳤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라요. 서연은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파리에 가서 먹을 음식들을 검색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이미 평화롭게 졸고 있었다. 긴장되니? 준호가 민에게 물었다. 네, 하지만 설레요. 미나가 대답했다. 반고흐의 해바라기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파리에 도착하자 봄바람이 그들을 반겼다. 미술관 측에서 준비한 숙소는 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다. 창문을 열면 에펠탑이 보였다. 우와, 이게 정말 파리구나.
수아가 감탄했다. 첫날 아침 파리미술관 관장이 직접 찾아왔다. 미나, 준비는 잘 되어가나요? 전시회 준비 기간은 2주예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작품의 스케치를 마쳤다. 파리의 하늘 아래 피어나는 해바라기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족들의 이야기. 이번 작품의 주제는 빛나는 약속이에요. 미나가 설명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피어나듯 우리도 서로를 향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관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미나의 스케치를 바라보았다. 놀랍군요. 당신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다음 날, 가족들은 오르세 미술관으로 향했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 앞에 서자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이 그림을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미나가 속삭였다. 서연이 조카의 어깨를 감쌌다. 언니는 지금 네 눈을 통해 이 그림을 보고 있을 거야. 미나는 오랫동안 해바라기 그림을 스케치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반 고흐의 터치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담겼다. 여기 봐요. 미나가 가족들에게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느낌을 제 그림에도 담고 싶어요. 준호는 딸의 진지한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연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파리의 일상은 특별했다. 아침이면 근처 카페에서 크루아상을 먹고, 낮에는 미술관을 둘러보고, 저녁이면 센 강변을 산책했다. 파리의 하늘은 뉴욕과 달라요. 미나가 말했다. 여기의 빛은 더 부드럽고 따뜻해요. 어느 날 저녁 에펠탑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특별한 대화를 나눴다. 미나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이제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네 엄마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미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미나가 말했다. 예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랑과 추억 그리고 약속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미나는 호텔 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다. 파리의 밤하늘 아래 피어나는 해바라기들, 그리고 그 꽃잎에 반짝이는 가족들의 미소가 담긴 그림이었다. 파리 전시회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지연의 대학 시절 친구인 마리였다. 그녀는 현재 파리에서 미술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지연의 딸이라고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마리가 미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정말 지연의 딸이구나. 눈빛까지 똑같아. 마리는 지연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을 가져왔다. 그 중에는 지연이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사진이에요.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그래요, 지연이 교환학생으로 파리에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마리가 설명했다. 그때 지연이 늘 말했죠. 언젠가 파리에서 내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미나는 사진 속 엄마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미소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전시회 준비는 잘 되어가나요? 마리가 물었다. 네, 거의 다 끝나가요. 미나가 대답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별한 작품을 준비했어요. 미나는 마리를 작업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3개의 대형 캔버스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각각의 캔버스에는 다른 시간대에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었다. 첫 번째 그림은 새벽의 해바라기,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희망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그림은 한낮의 해바라기, 활짝 핀 꽃들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든 모습이었다. 세 번째 그림은 황혼의 해바라기, 저녁 노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꽃들의 모습이었다. 이건 놀라워요. 마리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인생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나가 미소 지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시작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평화로운 마무리. 그때 수아가 작업실로 뛰어들어왔다. 언니, 테라스에서 무지개가 보여요. 모두가 테라스로 나가보니 정말 파리의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무지개 아래로 에펠탑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걸 꼭 그려야겠어요. 미나가 말했다. 며칠 후 미나는 새로운 그림을 완성했다. 무지개 아래 피어난 해바라기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에펠탑의 모습이었다. 그림 속의 해바라기들은 각각 가족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제 정말 전시회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미나가 말했다. 준호는 딸의 어깨를 감쌌다. 내 엄마가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몽마르트르 언덕에 올랐다. 파리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여기가 예술가들의 마을이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네. 마리가 설명했다. 지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예요. 여기서 매일 스케치를 하곤 했죠. 미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파리의 노을이 물드는 하늘, 그리고 그 아래 피어나는 해바라기들. 그녀의 손끝에서 지연의 꿈이 다시 한번 피어나고 있었다. 엄마. 미나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저 이제 정말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파리에서 엄마가 사랑했던 이곳에서 이 파리 전시회 개막일이 밝았다. 해바라기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는 루브르 박물관의 특별 전시관에서 열렸다. 반고흐의 해바라기부터 지연의 작품, 그리고 미나의 새로운 시리즈까지 시간을 넘어선 예술의 대화가 펼쳐졌다. 긴장되니? 서연이 미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로워요. 미나가 대답했다. 마치 엄마가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전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세계, 각지에서 온 미술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미나의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토록 깊이 있는 작품을 선보이다니 놀랍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 평론가가 감탄했다. 미나의 새 작품 시리즈, 파리의 약속은 특히 큰 주목을 받았다. 파리의 하늘 아래 피어난 해바라기들, 무지개와 에펠탑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족의 이야기가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각각의 해바라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한 관람객이 말했다. 그리고 그 꽃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별히 감동적인 순간은 지연의 마지막 해바라기 그림과 미나의 새 작품이 나란히 전시된 공간이었다. 모녀의 작품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대화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것은 단순한 전시가 아닙니다. 미술관 관장이 개막 연설에서 말했다. 이것은 사랑과 예술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한 어머니의 꿈이 딸을 통해 다시 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수아는 언니의 그림 앞에서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다. 이 해바라기는 우리 가족이에요. 저기 제일 큰 해바라기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엄마예요. 지우도 이제는 예쁘다는 말을 또렷하게 할 수 있었다. 그는 미나의 그림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예쁘다, 예쁘다를 반복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지연이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었다면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마리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지연이 파리 유학 시절에 그린 스케치북이었다. 이걸 전시에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연의 파리 시절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에요. 미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스케치북을 받았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엄마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스케치북으로 특별 코너를 만들어요. 미술관 관장이 제안했다. 지연 씨의 파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는 조용히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후회가 뒤섞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지연의 꿈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자 특별한 리셉션이 열렸다. 세계 각지의 미술관에서 미나의 작품 전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나는 모든 제안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제가 그린 모든 그림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미나가 말했다. 그래서 전시를 할 때도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고 싶어요. 그녀의 성숙한 대답에 모두가 감동했다. 예술가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지연을 닮아 있었다. 파리의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미나는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피크닉을 준비했다. 에펠탑이 보이는 공원에서 그들은 지연의 스케치북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이곳에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미나가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매일 조금씩 파리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셨나 봐요. 스케치북에는 파리의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센 강변을 산책하는 연인들, 그리고 물론 수많은 해바라기 스케치들. 여기 봐요. 서연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언니가 쓴 글이 있어요.
오늘도 해바라기를 그렸다. 왜 나는 계속 해바라기를 그리는 걸까? 아마도 이 꽃이 가진 희망 때문일 것이다.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해바라기는 항상 빛을 향해 고개를 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미나는 엄마의 글을 소리내어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도 같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미나야, 준호가 딸을 바라보았다. 이제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은지 이야기해 줄래?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파리의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저는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미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만의 방식으로요. 해바라기처럼 제 빛을 찾아가면서. 수아가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언니의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모두가 수아의 순수한 응원에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도 언니를 따라 일어나 아장아장 걸음을 떼었다. 할아버지는 지연의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다. 내 엄마는 늘 꿈이 있었단다. 그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은 몰랐지. 그래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지연이가 하늘에서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마리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지연의 꿈과 미나의 미래를 위해 건배해요.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다. 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우리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수아가 물었다. 우리 모두 같이 그림 그려볼까? 미나가 제안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나눠주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수아의 해바라기는 분홍색이었고 지우는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웃었다. 준호의 해바라기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미나는 이 순간을 스케치했다. 파리의 봄, 에펠탑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는 가족들의 모습.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해가 저물어갈 때 그들은 천천히 짐을 정리했다.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니? 준호가 물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그릴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빛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마리가 미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이건 네 엄마가 파리를 떠나기 전날 내게 준 편지야. 마리가 말했다. 하지만 난 이걸 열어보지 않았어. 지연이가 말했거든. 언젠가 내 아이가 파리에 오면 그때 열어달라고.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지연의 단정한 글씨체로 미래의 내 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가 저를 위해 남기신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미나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네가 파리에 와 있다는 뜻이겠구나. 엄마의 꿈의 도시, 예술의 도시 파리에 난 네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봐. 아마도 예술을 사랑하는 아이겠지? 해바라기처럼 빛을 향해 자라날 내 아이. 이곳 파리에서 나는 많은 꿈을 꾸었어. 언젠가 내 아이와 함께 이곳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야. 그래도 난 믿어. 우리는 반드시 만날 거라고. 어쩌면 지금처럼 편지로, 또는 내가 남긴 그림들로, 혹은 네가 그리는 그림 속에서 파리의 하늘을 보렴. 이 도시의 빛은 특별해. 마치 모든 예술가의 영혼이 하나로 녹아든 것 같아. 난 이 빛 속에서 수많은 해바라기를 그렸어. 각각의 해바라기는 내 마음속 이야기였지. 내 아이야, 너도 이제 네 이야기를 그리고 있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니? 난 네가 그리는 모든 그림이 보고 싶어. 네가 보는 세상이 궁금해. 기억해 줄렴. 예술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통해 이어져 있어. 마치 해바라기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자라나듯이. 이제 난 내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어. 파리 북쪽의 작은 미술 용품점에 가보렴.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열쇠로 17번 사물함을 열 수 있을 거야. 그곳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해바라기처럼 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엄마의 마음으로. 네가 그리는 모든 그림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사랑을 담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미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서연도 할머니도 흐느끼고 있었다.
준호는 말없이 딸을 껴안았다. 여기 열쇠가 있어요. 마리가 작은 열쇠를 건넸다. 그들은 곧바로 편지에 적힌 미술용품점으로 향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가게 주인은 마리의 설명을 듣고 그들을 지하 사물함으로 안내했다. 리즐번 사물함. 미나는 천천히 열쇠를 넣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 파리에 와서 산 물감 세트야. 이 물감들로 난 수많은 해바라기를 그렸지. 이제 이 물감들이 내 것이야. 네 이야기를 그리는데 쓰여지길 바라며. 미나는 엄마의 물감 세트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는 은은한 유화 물감 향이 났다. 상자 안에는 반고흐의 해바라기처럼 선명한 노란색과 따뜻한 갈색, 그리고 깊은 녹색의 물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물감들로 엄마가 파리의 해바라기를 그리셨구나. 미나가 속삭였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호텔로 돌아와 지연의 마지막 선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물감 상자 바닥에서는 또 다른 보물들이 나왔다. 파리의 거리를 스케치한 드로잉들, 작은 메모들, 그리고 말라붙은 해바라기 한 송이. 이건 분명 몽마르트르에서 그린 거야. 마리가 한 스케치를 가리켰다. 지연이가 매일 아침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었지. 수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감들을 구경했다. 언니, 이 물감으로 뭘 그릴 거예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엄마의 물감으로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다. 파리의 아침 햇살이 캔버스를 비추는 가운데 미나의 붓끝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피어났다. 캔버스에는 거대한 해바라기 정원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해바라기들은 단순히 태양을 향해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피어나고 있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미나가 그림을 설명했다. 우리는 태양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준호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성공도 돈도 아닌 바로 이렇게 서로를 비추어주는 사랑이었다. 미나야, 준호가 불렀다. 이제 우리 뉴욕으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니? 저는 미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림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 엄마도 그랬잖아.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걸 좋아하셨지. 맞아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제 알아요. 예술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이 해바라기들처럼요. 그때 지우가 아장아장 걸어와 미나의 그림 앞에 섰다. 그의 작은 손이 캔버스에 해바라기를 가리켰다. 예쁘다 멈멀 지우가 말했다. 모두가 놀라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지우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말한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우리 지우야. 저기 하늘에서 엄마가 우리를 보고 계시지. 미나는 마지막 붓질을 하며 그림을 완성했다. 해바라기 정원 위로 은은한 빛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연의 따뜻한 미소 같았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수아가 물었다. 그래, 미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야. 해바라기처럼 서로를 비추며 함께 자라나는 우리만의 이야기로 파리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가족들은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다. 미나는 엄마의 물감으로 그린 마지막 그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완성됐어요. 미나가 말했다. 그림 속에는 파리의 정연과 함께 7송이의 해바라기가 서로를 바라보며 피어 있었다. 7송이, 서연이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이구나. 네. 그리고 제일 큰 해바라기는 엄마예요. 미나가 설명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 모두를 비춰주시니까요. 마리가 그들의 마지막 아침 식사에 합류했다.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이건 지연이가 파리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마리가 오래된 앨범을 건넸다. 이제 미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에펠탑 앞에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리고 몽마르트르의
작은 카페에서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엄마가 이렇게 예쁘셨구나고 수아가 감탄했다. 그래, 네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안팎으로 모두. 준호는 사진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가 지연의 꿈을 이해했더라면, 그녀의 예술을 더 응원했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때로는 우회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더 큰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빠, 우리 뉴욕에 돌아가면 뭐부터 할까요? 미나가 물었다. 네가 하고 싶은 일부터 하자. 준호가 대답했다. 넌 이제 예술가잖아. 미나는 환하게 웃었다. 저는 작은 미술 교실을 열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서연이 말했다. 이모가 도와줄게. 지우는 이제 그림이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미나의 그림을 가리키며 그림 예쁘다를 연달아 말했다. 우리 지우도 나중에 화가가 될까요? 수아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누가 알아?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예술가의 가족이 됐으니까.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천천히 몽마르트르를 내려왔다. 미나는 엄마의 물감 세트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물감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특별한 유산이 되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미나는 조용히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엄마의 젊은 시절을 만났고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꿈을 키웠다. 파리야, 안녕. 미나가 속삭였다. 곧 다시 올게.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리가 마지막 포옹을 해주었다. 꼭 다시 와야 해. 파리는 항상 너를 기다릴 거야. 네, 약속할게요. 미나가 대답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멋진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파리의 정형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에펠탑, 센강, 그리고 그들이 추억을 만든 모든 곳들이 점점 작아졌다. 미나는 스케치북을 꺼내 마지막 파리의 모습을 그렸다.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해바라기 정원 같았다. 엄마. 미나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엄마의 사랑과 예술이 저를 통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 계속 피어날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처럼.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준호의 펜트하우스 한켠에는 작은 미술 교실이 꾸며졌다. 미나는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오늘은 해바라기를 그려볼 거예요. 미나가 교실에 모인 아이들에게 말했다. 해바라기는 특별한 꽃이에요. 항상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꽃이죠. 아이들은 미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 중에는 미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었다. 선생님은 왜 해바라기를 좋아하세요? 한 아이가 물었다.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해바라기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 송이가 함께 피어나죠. 마치 우리처럼요. 수아도 이제 언니의 수업에 참여했다. 그녀는 동생들을 돕는 작은 조수가 되었다. 여기 물감이요. 수아가 아이들에게 물감을 나눠주며 외쳤다. 서연은 미술 교실 한쪽에서 지우를 돌보며 미나의 수업을 지켜보았다. 지우도 이제 작은 크레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미나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됐구나. 할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조용히 교실 문 앞에 서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미나는 마치 지연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했다. 수업이 끝난 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다양한 해바라기 그림들이 걸렸다. 어떤 것은 파란색이었고 어떤 것은 분홍색이었다. 하지만 모든 그림에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네. 물론이죠. 미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함께 테라스에 모였다. 뉴욕의 밤하늘은 파리와는 달랐지만 똑같이 아름다웠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미나가 말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서요. 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연이 말했다. 준호는 딸의 어깨를 감쌌다. 미나야,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싶니? 미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저는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그림을 통해서요. 그리고 미나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언젠가는 제 이야기로 책도 쓰고 싶어요. 해바라기처럼 빛을 향해 자라난 우리 가족의 이야기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지우가 민에게 다가와 안겼다. 누나 그림, 그가 말했다. 그래, 우리 지우도 내일 같이 그림 그릴까? 미나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다. 수아는 언니처럼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고, 서연은 미술치료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그가 한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진정한 성공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준호의 펜트하우스 테라스는 이제 작은 해바라기 정원이 되었다. 미나와 수아가 직접 심은 해바라기들이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었다. 이제 곧 꽃이 필 것 같아요. 수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미나의 미술 교실은 더욱 커졌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오후에도 수업이 열렸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업도 시작했다. 선생님, 제 그림이 전시회에 걸린대요. 한 아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제자들이 하나둘 자신만의 빛을 발견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우리 곧 전시회를 열어볼까요? 미나가 제안했다. 여러분의 해바라기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에게 미나의 미술 교실은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꿈을 키우고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장소였다. 서연도 이제 미술 치료사가 되어 미나의 교실에서 함께 일했다. 그녀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그림을 통해 치유하는 일을 했다. 오늘 한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서연이 감동적인 순간을 나누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지우는 이제 3살이 되었다. 그는 언니들의 미술 교실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 되었다. 비록 아직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의 해바라기는 언제나 밝은 웃음을 담고 있었다. 우리 지우가 제일 잘 그리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매일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했다. 그녀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음식은 미술 교실의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이었다. 어느 날 준호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의 회사가 아이들을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미나야, 네가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맡아줬으면 해. 준호가 말했다.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제공하는 거야.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그래, 준호가 미소 지었다. 네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테라스의 해바라기 정원에 모였다. 뉴욕의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나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서로를 비추며 살고 있다는 걸 수아가 새로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그것은 해바라기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각각의 아이들 위로 작은 해가 비치고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이니? 서연이 물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태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아가 대답했다. 언니한테 배웠어요.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딸들은 이제 지연의 사랑을 더 크고 아름답게 키워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해바라기들은 조용히 잠들었다. 하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다. 내일이 되면 그들은 다시 빛을 향해 고개를 들 것이라는 걸. 마치 그들의 사랑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처럼. 미나의 첫 번째 어린이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준호의 문화재단이 마련한 전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해바라기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그 공간에는 지연의 마지막 해바라기 그림과 미나의 새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로 미나의 제자들이 그린 수많은 해바라기 그림들이 피어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감탄했다. 미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예술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마치 해바라기처럼 서로를 비추며 자라나는 것이라는 걸. 선생님, 저희 그림도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기뻐했다. 수아는 자신의 작품,
앞에서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우도 이제는 제법 그림을 그렸다. 그의 해바라기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찾아왔다. 파리에서 마리가 왔고 미나의 그림에 감동받은 세계 각지의 미술 교육자들도 모였다. 미나, 네가 시작한 이 프로젝트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싶어. 한 교육자가 제안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다. 전시회의 마지막 순간 미나는 특별한 선물을 공개했다. 그녀가 쓴 첫 번째 그림책이었다. 해바라기가 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한 소녀가 해바라기 그림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책은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썼어요. 미나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서로를 비출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서연은 조카를 꼭 안아주었다. 준호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가족들은 테라스의 해바라기 정원에 모였다. 뉴욕의 황혼이 도시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 미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수아가 미나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